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7월 30일 개봉 일본 영화 앳 더 벤치입니다. 이 영화도 개봉 당시에 보지 못하고 몇 달 지나서 OTT로 보고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도 극장에서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통합전산망 기록을 보니까 상영관도 거의 없었고 전국 관객 수가 3,000명 정도. 이런 영화를 왜 지금 리뷰를 하느냐? 이 영화에 대해서는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정보를 보니까 캐스팅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 배우들도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지만 여자 배우 캐스팅이 미쳤습니다. 주연급 젊은 대세 여배우가 5명, 히로세 스즈, 키시 유키노, 모리 나나, 이마다 미오, 요쇼카 리호. 이 배우들이 영화 한 편에 다 같이 출연한다고? 올해 제가 되게 기다리고 있는 일본 영화 도이 노부히로 감독의 짝사랑 세계도 캐스팅이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영화는 여배우가 3명, 히로세 스즈, 스기사키 하나, 키와하라 카야. 짝사랑 세계는 왜 한국에 개봉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짝사랑 세계에 여배우 3명을 능가하는 무려 5명의 일본 대세 여배우가 출연하는 앳 더 벤치. 이거는 제가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OTT가 왓챠입니다. 왓챠 구독을 끊었었는데 이 영화 때문에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영화 리뷰라기보다는 배우 이야기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강변 산책로 같은 곳의 벤치를 배경으로 5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여배우가 5명이니까 에피소드당 1명씩 주인공인 게 아니라 첫 번째 에피소드와 5번째 에피소드는 주인공이 같아요. 히로세 스즈가 나카노 타이가와 함께 등장하고 세 번째 에피소드에 여배우가 2명이 나옵니다. 모리 나나와 이마다 미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키시 유키노. 네 번째 에피소드는 요쇼카 리오입니다. 벤치를 배경으로 5개의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일본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르인 일상물, 힐링물, 슬로우 라이프 그런 느낌을 예상했거든요. 대충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런데 약간의 똘끼도 들어간 작품 오쿠야마 요시유키라는 1991년생 젊은 감독이 만들었는데 원래 유명한 사진작가이고 뮤직비디오도 찍다가 이번에 영화 연출까지 하게 된 거고요. 벤치가 있는 풍경을 소재로 삼은 게 사진작가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 감독은 얼마 전 일본에 개봉한 소속 5cm 실사영화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사진작가와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영화 감독으로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앳 더 벤치에서 보여준 똘끼가 인상 깊었는데요. 약간 우에다 시니치로 느낌의 똘끼, 그리고 최근에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부고니아를 봐서 그런지 부고니아 혹은 원작인 지구를 지켜라 비슷한 느낌도 살짝 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요소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에피소드가 뒤로 갈수록 점점 똘끼가 강해지거든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히로세 스즈와 나카노 타이가 둘만 딱 나와서 벤치에 앉아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 두 사람은 소꿉친구인데 벤치에 앉아서 여러가지 추억들을 얘기하다가 히로세 스즈가 갑자기 우리 엄마를 너의 장모님으로 만들어줄까? 뭐 이런 급발진 결혼 이야기를 쑥 던지는 마냥 훈훈하게 볼 수 있는 남녀의 이야기고요. 별 내용 없지만 되게 감탄을 한 게 감독이 사진작가 출신이라 그런지 확실히 미적 감각이 뛰어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제가 여배우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영화 내내 여배우들의 예쁜 모습 위주로 계속 보여주거든요. 모든 여배우들이 전혀 꾸미지도 않고 아주 내추럴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흔히 말하는 잠깐 편의점 갔다 오는 룩 혹은 산책 룩 그런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너무 예쁘게 카메라에 담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자 배우들은 일단 캐스팅부터가 그다지 미남 배우들은 아니에요. 물론 다 유명한 배우들이라서 주연 출연작도 많지만 주연보다는 조연 역할이 더 많은 배우들 나카노 타이가, 오카야마 아마네 미남이 아닌 평범한 외모의 남자 배우들을 붙여가지고 여배우의 미모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히로세 스즈. 히로세 스즈는 마지막 에피소드에 또 나오니까 뒤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의 키시 유키노는 제가 지금까지 본 이 배우의 모든 작품 통틀어서 이 영화에서 제일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히로세 스즈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키시 유키노는 잘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배우는 정통파 미녀 타입의 외모는 아니고 개성파 쪽에 가까운데 조연급 배우로 활동하다가 20대 후반부터 주연급 반열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뭘까? 이윽고 바다에 닿다,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런 영화들의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연기력도 인정받고 유명해졌죠. 이 영화들도 다 괜찮지만 저는 괴짜가족 실사 드라마에서 사쿠라 역으로 나온 것도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이라는 드라마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A 로맨틱이라는 독특한 소재 작품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키시 유키노가 역할에 딱 맞는 캐스팅이었던 것 같고요. 이 배우가 엄청 매력있지만 전형적인 미녀 타입의 외모는 아닌데 앳 더 벤치에서는 이 배우도 엄청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같이 나오는 남자 배우가 오카야마 아마네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나오는데 바로 아라카와 요시요시입니다. 오카야마 아마네는 진짜 잘 나가는 대세 남자 배우죠. 평범한 외모인데도 미녀들과 엮이는 역할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무려 아이즈 실사 드라마 주인공
주인공을 했었고, 다른 작품들에서 아리무라 카스미, 혼다 츠바사, 마츠모토 오노카 이런 미녀 여배우들과 계속 엮이는 모습을 봐서 아주 볼 때마다 킹받는 배우인데요. 킹받으면서도 함께 작품을 했던 대부분의 여배우들과 케미가 좋았어요. 여배우들도 오카야마 아마네와 같이 작품하는 걸 선호할 것 같고, 앳더 벤치에서도 키시 유키노와 정말 좋은 케미, 그리고 키시 유키노가 엄청 예뻐 보이게 하는 역할까지 잘 수행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동거 중인 커플로 나오고요. 벤치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별로 무겁지는 않은 분위기로 여자가 그동안 남자에게 느낀 사소한 불만을 다 털어놓는 대화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안 뒤에 누가 슬쩍 와서 앉아 있거든요. 배우가 아라카와 요시오시라서 그림 자체가 되게 웃기죠. 저는 이 배우가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그냥 생긴 것 때문에 개그 캐릭터를 많이 연기했을 뿐 개그맨은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라카와 요시오시가 했던 역할 중 제일 웃겼던 게 카라타 에리카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각오는 됐나 거기 여자라는 순정만화 원작의 로맨스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아라카와 요시오시가 야쿠자로 나오는데 어떤 오타쿠가 코미케에 마피아 보스 코스프레를 하고 온 것 같은 머플러를 양쪽으로 늘어뜨리고 말도 안 되는 차림으로 등장해서 진짜 웃겼거든요. 앳더 벤치에서도 오카야마 아마네랑 키시 유키노 뒤에서 가만히 오랫동안 앉아있는데 알고 보니 그냥 벤치가 비기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합석해서 엉뚱한 대화를 함께 나누죠. 세 배우의 케미가 진짜 좋았습니다. 키시 유키노라서 더더욱 이런 개그스러운 분위기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 되게 예쁘게 나오기도 했고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여배우만 두 명이 나옵니다. 모리나나와 이마다 미오. 저는 이 두 배우의 외모가 엄청 미녀인데 특히 만화 캐릭터 느낌의 미녀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마다 미오는 만화 원작 캐릭터로 빵 떴잖아요. 꽃보라 남자 후속작인 꽃보다 맑음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 주인공은 스기사키 하나였는데 꽃보다 시리즈는 항상 주인공은 평범한 서민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들 화려하잖아요. 이 드라마에서 스기사키 하나가 너무 과하게 서민스러운 평범녀로 나오고 반면 이마다 미오가 화려한 외모의 인기녀. 특히 이 배우가 왕눈이로 유명해서 이 드라마에서 조연인데도 주인공보다 더 눈에 띄는 캐릭터였습니다. 이마다 미오가 이 드라마로 빵튼 이후에도 소속사 파워가 약해서던가 뭐 대충 그런 이유로 몇 년 동안 계속 조연 역할로만 작품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나가노 메이가 주인공이었던 딸바보 청춘베스에서도 조연으로 나오고 키오하라 카에가 주인공이었던 어서와 모네에서도 조연으로 나오고 그렇게 조연만 전전하는 애매한 시기를 몇 년 보내다가 지금은 이제 주연급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드라마 주연작이었던 악녀이라는 게 멋없다고 누가 말했어. 이 드라마도 꽤 재미있게 봤고요. 2025년에 드디어 NHK 아사도라 여주인공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은 최고의 대세 여배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나나, 제가 스기사키 하나를 좋아해서 어리고 아리고 여려서라는 영화를 찾아봤고 그리고 이와이 슌지의 라스트 레터가 개봉했을 때 극장에 보러 갔거든요. 이 두 영화에서 모리나나가 조연으로 나왔는데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뭔가 만화 캐릭터처럼 생긴 외모가 정말 독특하게 매력있다고 생각했고 어리고 아리고 여려서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실제로 가수로도 데뷔를 해서 발표한 노래 중에 스마일이라는 곡이 괜찮아서 지금도 종종 듣습니다. 이 배우의 주연 드라마 중에서 이 사랑 되어드릴까요? 라는 달달한 로맨스 드라마를 재밌게 봤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콘의 행복한 밥상에서도 주인공으로 나왔었고 한여름의 신데렐라라는 드라마도 괜찮게 봤어요. 올해 일본에서 흥행 초대박을 터뜨린 이상일 감독의 국보에도 출연했더라고요. 곧 우리나라 개봉해서 보게 되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앳더 벤치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마다 미오와 모리나나가 자매로 등장해요. 이마다 미오가 벤치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언니, 모리나나는 그런 언니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닥달하는 동생이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역동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캐릭터들입니다. 다른 에피소드의 캐릭터들은 다 차분하게 대화하는데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만 말싸움 하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든요. 카메라도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연기는 인상 깊지만 앞에 두 에피소드에 나왔던 히로세 스즈와 키시 유키노처럼 배우의 아름다운 비주얼을 담아내는 그런 연출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마다 미오는 캐릭터 자체가 노숙자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에피소드. 이 배우들이 얼마나 예쁘고 매력이 있는지 잘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심지어 앞에 에피소드에서 히로세 스즈와 키시 유키노를 그렇게 예쁘게 찍었기 때문에 이마다 미오와 모리나나도 기대를 했는데 이 에피소드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연기하는 모습이나 대화 내용은 흥미로웠습니다. 왜 언니가 벤치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지가 포인트거든요. 이 벤치를 철거하지 못하게 내가 지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 이유는 짝사랑하는 남자와 관련이 있어요. 좀 엉뚱한 이유인데 동생 역할인 모리나나가 언니한테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이없어하는 반응이 볼만하더라고요. 네 번째 에피소드는 요시오카 리오가 나옵니다. 남자 배우는 천한강.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똘끼 넘치는 내용이에요. 벤치 철거에 대해 의논하는 공무원 두 명이 나오거든요. 뭔가 핀트가 엇나가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외계인이었어. 그런데 또 알고 보니 이 내용 전체가 영화 촬영이었어. 앞에서 말했듯이 우에다 신이
신이치로 느낌의 똘끼, 영화감독 역할로 카미키 류노스케가 나옵니다. 진짜 이 작품은 남자 배우 캐스팅도 쟁쟁합니다. 아무튼 이 에피소드의 여자 주인공 요시오카 리오는 사실 이 배우는 제가 출연작을 거의 본 게 없어요.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한 작품 중에서는 간니발 한 편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오기가미 나오코의 동그라미라는 영화 개봉했을 때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뭐 다른 영화들 리뷰하느라 못 본 것 같고요. 동그라미가 OTT로 올라오면 보고 리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니발에서 이 배우를 봤을 때 느낌이 외모가 아라카키 유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아라카키 유이가 약간 수수해진 느낌? 아라카키 유이가 이제 나이도 30대 후반이고 결혼 후에 활동도 좀 줄었으니까 약간 대체제 느낌으로 요시오카 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도 조금 있네요. 이번에 넷플릭스 드라마 이쿠사가미에도 주인공 아내 역으로 나왔던데 이 작품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사실 앳더벤치에 출연한 5명의 여배우 중에서 대세 주연급이라는 느낌은 가장 약한 편이긴 합니다. 지금도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출연하는 작품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나이도 이미 30대. 그래도 아직은 이 배우도 상승 추세라고 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대세급이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고 잘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연기도 잘하고 확실한 매력이 있는 배우니까요. 앳더벤치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첫 에피소드에 나왔던 히로세 스즈와 나카노 타이가가 다시 나오는데요. 나카노 타이가도 오카야마 아마네 멘치로 평범한 외모에 조연을 많이 연기한 배우. 역시 예쁜 여배우들과 은근히 케미가 좋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히로세 스즈와 케미가 좋고 또 히로세 스즈의 미모를 아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죠. 히로세 스즈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대세 여배우였기 때문에 대세인 기간이 이미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98년생이라 여전히 어려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니까 지금 미모가 절정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히로세 스즈 작품은 워낙에 많이 봤지만 어린 나이에 찍었던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여전히 저에게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치아야 후루라든가 한국 영화 리메이크인 써니 같은 영화도 되게 좋아합니다. 비교적 최근 작품 중에서는 유랑의 달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히로세 스즈가 유명한 배우로 길게 활동해 오다 보니까 구설수다 논란도 있었죠. 특히 방송 스태프 비하 논란. 그 논란 이후로 일본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하던데 그 이후 활동하는 거 보면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스타가 되어서 미숙한 면은 분명히 있었어요. 조금 위태로워 보이는 행보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탄탄하게 일본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작품들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앳더벤치에서는 내내 미모를 뽐내면서 소꿉친구랑 꽁냥거리는 역할 첫 번째 에피소드와 5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보여주고요. 중간에 똘끼 에피소드도 있긴 하지만 히로세 스즈가 나온 이 두 에피소드가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전체적으로 일본 특유의 슬로우 라이프 힐링물의 느낌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영화가 꽤 괜찮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일본 작품 좋아하시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영화 앳더벤치의 리뷰인 척하면서 일본 대세 여배우들에 대한 수다를 떨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